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피규어 업데이트된 Q&A 버전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발레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한번 올려볼까 해요. 사실 그 첫 번째 발레 Q&A 올렸을 때는 제가 발레 배운 지 아마 거의 1년쯤 됐을 때 올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발레 배운 지 딱 2년이 됐을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념으로 한 번 더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제 모든 질문들을 지금 제 앞에 노트북에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제가 꾸준히 받았던 질문인데요. 그리고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도 항상 발레를 시도해봐라, 뭐 도전해봐라 라고 말을 할 때마다 친구들은 항상 자기는 절대 다리지기가 안 돼서 시도조차 할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오해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연하면 모든 동작들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예쁘게 보이긴 하겠지만 저희는 뭐 취미생들이기 때문에 저번 아마 Q&A 영상에서도 제가 말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진짜 뻣뻣한 편이에요. 정말 타고난 그 유연성이 하나도 없어서 발레 하는 동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 유연성이 필요한 건 맞거든요. 특히 그 고관절 유연성? 제가 지금 많은 운동들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엄청 유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진짜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계체조 했을 때도 제가 이 뒷근육이 절대 안 늘어나서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정말 안 늘어나는 근육이 존재한다는 거를 제 햄스트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깨랑 그 허리, 등 유연성도 정말 없기 때문에 제가 곱추 등에서 최고로 곱추 등이거든요. 발레던 재즈던 심지어 피겨던 제가 정말 주기적으로 받는 지적이 허리 좀 제발 펴라, 어깨 좀 제발 펴라.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지금 어깨를 피고 있고 허리도 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 아킬리스까지 너무 짧아서 플리에 순서나 뭐 스몰 점프 이런 것들은 이제 뒤꿈치가 뜨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전 데미 플리에 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더 내려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더 내려가는 순간 제 뒤꿈치가 들릴 거란 말이죠. 그럼 또 뒤꿈치 내리라고 절대 들리면 안 된다고 하실 건데 어쩌라고. 결론적으로 유연하지 않아도 발레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 다 가능합니다. 뻣뻣함의 대표 예시. 이것 또한 제가 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답은 뭐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꾸준함인 것 같고 스트레칭도 매일매일 해주면서 그 근육들을 좀 늘려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집에 오자마자 저는 씻고 정말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이 스트레칭을 좀 키워보려고 저희 학원에서는 그 스트레칭 반이 있어요, 수업이. 그래서 한동안 전 정말 꾸준히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는 좀 그 개구리 스트레칭이라든지 심지어 왼쪽 일자 그 다리 찢기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들은 지 꽤나 오래돼서 다시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개구리 스트레칭도 절대 바닥에 안 닿고요. 앞에 그 다리찢기 내려가는 것도 심지어 배가 안 닿아요. 근데 이제 발레 학원마다 그런 스트레칭 반들이 있을 거예요. 발레 처음 시작하시는 게 조금 두려우시다 하시면 그런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발레 세계에 한 발걸음을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무작정 이렇게 막 매일 오버 스트레칭을 하면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등록을 하시고 안전하게 스트레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트레칭반에서는 제 선생님이 진짜 시원하게 매우 고통스럽게 눌러주시거든요. 진짜 잡이 1도 없으심.
근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진짜 못 참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칭할 때 선생님이 살살 눌러주시면 저는 그게 뭔가 찝찝하고 개운하지 않아서 이렇게 세게 눌러주시는 선생님은 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항상 저희 발레 선생님이 그 고통을 즐겨라 라고 정말 많이 말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는 순간 유연해지는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 뻣뻣한 자들 화이팅!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아마 말은 한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골반이 되게 안 좋아요. 제가 중학교 때 부상을 당해서 되게 큰 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발레를 하면서 너무너무 악화가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친 근육이 그 뼈도 다쳤지만 그 턴아웃을 하고 드는 그 근육을 다친 거거든요. 근데 발레에서는 턴아웃하고 드는 그 근육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갑자기 이 근육을 많이 써서 놀랐는지 이게 염증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 관절염이 사실 저희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70대 할머니들께서 걸리시는 염증이래요. 아 진짜 너무너무 악화가 돼서 처음에는 막 스테로이드 주사로 많이 맞았었고 근데 그거는 막 치료라기보다 조금 진통제 효과로 더 커서 선생님이 사실 재작년부터 계속 수술을 권하셨어요. 근데 제가 시간도 없고 수술하면 분명히 제가 모든 운동들을 쉬어야 할 텐데 제가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버티고 작년 6월 달에 완전 이게 맛이 간 거죠. 수술을 받았었어요. 4월, 5월 이때쯤은 개인 레슨도 막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정말 피크여서 막 진통제 먹고 수업 들어가고 누가 보면 전공생인 줄. 수술을 받고 제가 아예 작년을 쉬었어요. 근데 이제 막 발레를 돌아온 거는 올해 1월부터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엄청 많이 듣고 있죠. 근데 확실히 수술을 하고 나니까 엄청 좋아졌어요. 이제 안 아파. 제가 이번에 그리고 저희 선생님의 레벨 2.5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여태까지 계속 레벨 1을 들었는데 사실 저희 선생님의 레벨 1도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2.5 시간대가 제가 항상 출근하는 시간이랑 겹쳐서 단 한 번도 도전을 할 생각도 없었고 사실 실력도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시간도 생기고 실력이 막 준비가 돼서 간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도전이었죠. 제가 레벨 1을 아무리 오래 들어도 레벨 2.5를 가서 안 헤매는 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냥 차라리 헤맬 거면 2.5에 들어가서 헤매고 빨리 적응을 하자라는 마음이었는데 첫 수업에서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특히나 그 이동하는 그 점프들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알레그로인가? 9월 달에는 레벨 2.5랑 피겨 시간이 겹쳐서 지금 또 못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간 갈 예정이에요. 이제 완전 발레를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 레슨을 받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 레슨을 받는다면 선생님이 아무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지라도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해조차 할 수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발레 용어들이 워낙 다양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이게 마치 다른 언어이거든요. 저는 좀 정규반에서 발레의 용어든지 아니면 순서 이런 것들을 조금 몸에 익힌 다음에 이제 개인 레슨에 들어가시면 일단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거고 정규반을 하면서 또 자기 본인의 몸 대해서도 또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도 이해를 하고 제 몸 대해서도 좀 더 안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효과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께서 봐주시는 그런 시간과 구체적인 디테일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꽤나 오랫동안 그 개인 레슨을 받았었는데 저는
진짜 좋았죠. 제가 유일하게 좀 싫어했던 거는 이것도 전 영상에도 제가 언급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정말 순서 바보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발레를 한 지 얼마도 안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패턴을 봐라 이렇게 하시는데 앞부분을 외우면은 뭐 뒷부분을 굳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 이제서야 알지만 그 당시에는 리버스던 앙디오리던 앙디당이던 다 저한테는 별도의 다른 동작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1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했었거든요. 그 순서가 전혀 아예 안 외워지는 거예요. 순서 나가는 날에는 진짜 이게 제 집중력과 멘붕 상태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 날의 제 집중력은 아마 한 롱드잠까지, 그 이후에는 그냥 멘붕, 백지. 그때 진짜 제가 발레를 배울 게 아니라 약간 암기력부터 키워와야 이게 그 당시에 그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웠고 제 선생님은 너무 천사 같으셔서 저를 항상 웃음으로 대해주셨지만 아마 속으로는 한 100번은 때리셨을 거예요. 선생님 보고 계신다면 죄송해요. 제가 제 학생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반복으로 하면은 제가 엄청 짜증을 내거든요. 제가 이렇게 취미 운동들을 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정말 인내심이 가득한 선생님, 정말 천사 선생님으로 변했습니다. 탄츠를 들으면서 아마 제 발레 천년? 너무 욕같은데? 첫 1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말 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해보고 있거든요. 탄츠라는 곳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거기에 레벨도 엄청나게 난이도가 있다는 것도 아마 아실 것 같긴 해요. 모르신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탄츠의 레벨들을 절대 일반 학원, 뭐 동네 학원의 레벨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막 순서가 어렵다기보다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일단 전공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공생이거나 아니면 성인취미 발레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탄츠를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초급 레벨만 들어도 순서는 초급이긴 하지만 학생들은 초급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피루에 턴도 2바퀴 이상을 돌고요. 모든 순서를 굉장히 쉽게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들이어서 아마 초급을 생각하시고 이제 탄츠를 오시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초급도 이러는데 당연히 그럼 초중급부터 모든 듣는 거의 한 90%가 다 전공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레 초급은 지금 거의 모든 선생님들한테 한 번쯤은 다 들어봤거든요. 이제 그 듣는 분들이 스텝들을 워낙 잘 아시니까 선생님께서 그 순서를 보여주실 때도, 특히나 센터 순서를 보여주실 때도 그 동작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용어만 말을 해주시면서 순서를 알려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를 모르시면은 정말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발레 용어를 굳이 그렇게 외우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이런 방향 같은 거 있잖아요. 탄츠를 오면서 제가 정말 큰 회의감과 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서도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원이든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 선생님에 따라 그 레벨도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순서는 그 초급을 들으시면 초급의 순서이긴 하는데 제가 최근에 처음으로 들었던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저희 발레 학원 제가 이번에 레벨 2.5를 들어봤는데 그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심지어 센터 순서 안에 횟대 도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마지막에 횟대 4바퀴 이렇게 다 같이 돌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긴 한데 그래도 언제 제가 그런 수업을 또 들어보겠어요? 제가 만약 그 수업에서 순서가 이렇게 어려운 걸 알았으면 절대 안 들어갔을 거거든요.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접해보는 그 상황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탄츠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극복을 했는데요. 일단 탄츠 분위기 자체가 그 누구를 위해서도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냥 정말 쭉쭉쭉 센터에선 특히나 쭉쭉쭉 나오고 순서를 알던 모르던 그 동작을 할 줄 알던 모르던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뭔가
그런 순서 실수하는 거에 조금 민망해해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 충분히 저도 알고 있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창피하게 된단 말이야. 아무도 저한테 신경을 안 쓰는데 근데 탄츠에서는 실수하던 말던 그냥 쭉쭉쭉쭉 나오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다고 저도 스스로 못 느낄 정도로 그 속도감과 진행 속도들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수해도 정말 자신감 있게 실수를 하면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도전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안 되더라도 트리플 막 도시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저도 못하더라도 그냥 계속 도전을 해보고 계속 실수를 해보고 뭔가 발레가 굉장히 즐거워졌어요. 예전엔 저는 막 발레가 즐겁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좋긴 했는데 뭔가 그냥 반드시 극복해야겠다는 그런 숙제 같은 존재였거든요. 탄츠 너무너무 좋아요. 베이직 수업이랑 초급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베이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거기 안에서 계속 머무른다고 사실 초급에 잘 적응하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훨씬 더 어려운 동작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일 때 초급에 오셔서 거기에서 동작들을 적응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베이직 수업은 심지어 또 베이직 수업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동네 학원의 아마 레벨 1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냐면요. 그 베이직 수업, 기초 수업이 어떤 홀에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난이도를 살짝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탄츠에서는 A, B, C 홀이 있는데 B홀에서 기초반이 있으면 조금 더 난이도가 있거나 아니면 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엄청난 분들이세요. 아니면 C홀에서 진행이 되면 대부분 기초적인 가득하시고 또 순서도 기초를 맞춰서 진행이 되거든요. B홀은 난이도가 있는, C홀의 베이직 수업은 진짜 베이직 수업이다 라고 그렇게 조금씩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서야 막 발레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솔직히 탄츠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탄츠 분위기 자체가 막 물론 배우러 가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연습하러 가는 곳 분명히 거기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다 각자 발레 학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탄츠만 가면 정말 전국에 있는 아니면 서울에 있는 모든 발레 학원 티셔츠를 볼 수가 있어요. 다 각자 발레 학원에서 조금 더 배우고 탄츠에서 좀 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레를 너무 기계체조스럽게 하지 않는 거. 발레는 운동이라기보다 예술이잖아요. 근데 기계체조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체조 그런 마루 운동의 안무 같은 거 보시면 좀 되게 퍽퍽하고 손가락도 이렇게 삐쩍 나와 있고 뭔가 굉장히 힘이 들어간 그런 안무들로 가득하거든요. 근데 발레는 이거랑 정말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힘들을 빼는 훈련을 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도 자동으로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솔직히 팔을 힘을 안 주면 팔꿈치가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손가락에 힘을 안 주면 안 예쁜 손가락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래서 맨날 선생님이 저한테 힘을 빼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럼 자세를 도대체 어떻게 유지를 하는 건지 힘 빼라는 지적은 정말 발레뿐만 아니라 제 재즈 선생님께서도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발레 레오타드를 입는 것도 사실 발레 레오타드보다 제가 입으면 뭔가 기계체조 레오타드 입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힘을 빼고 자세를 어떻게 유지를 하는 건지 갈비뼈를 닫으면 저는 어깨가 말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깨를 피르면 갈비뼈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려운 거는 제가 왼쪽 오른쪽 이게 굉장히 짝재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친
영향도 굉장히 크지만 사실 기계체조의 동작에서는 자기가 편한 쪽만 계속 덤블링이나 그런 동작들을 하지 사실상 둘 다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안무, 뭐 유연성 이런 것들은 둘 다 해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동작들은 무조건 그냥 자기가 편한 한쪽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 오른쪽이 엄청나게 훈련이 돼 있는데 제 왼쪽이 그거에 비해서 원래부터 안 좋긴 했는데 게다가 또 다치니까 너무 짝재기인 거예요. 오른쪽을 맞춰가는 제 왼쪽의 짝재기인 모든 부분들을 또 훈련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네, 싫어합니다. 그 첫 번째 Q&A에서 아마 제가 롱드잠이랑 퐁듀, 아다지오 이렇게 싫어한다고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롱드잠이 저는 참 싫어요. 많은 분들께서 롱드잠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다지오, 저는 바 아다지오가 진짜 제일 싫어해요. 진짜 극혐. 정말 다리 드는 게 전부의 순서잖아요. 전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은 항상 바 아다지오를 하세요. 다리를 이렇게 높게 들고 버티시는 힘이 장난 아니시거든요. 본인이 잘하시니까 그걸 절대 놓치지 않는 건가 봐요. 그리고 또 싫어하는 거는 스몰 점프 진짜 안 좋아하고 그 순서 용어도 몰라. 그리스타드, 뭐 아쌈블, 미들 점프라고 하나요? 이동하는 그런 점프들 있잖아요. 그 순서도 저는 진짜 안 좋아하고 진짜 바 아다지오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그냥 아예 안 해버려요. 예를 들면 이렇게 데벨로페처럼 다리를 엄청 높게 들어야 예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될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기서 더 할 욕심이 저는 그냥 신기하게도 저절로 안 나더라고요. 빠른 포기라기보다 그냥 어느 정도에서 스스로 만족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될 것 같은 그런 동작들을 저는 훨씬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저는 여전히 대가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가제가 프라페처럼 너무 빠르지도 않고 롱드잠처럼 너무 느리지도 않고 정말 완벽하게 정확한 그런 속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순서도 어디를 가던 대가제 순서가 항상 너무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센터에서는 저는 왈츠가 제일 좋아요. 센터 아다지오도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다리 드는 것만 좀 생략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리고 아다지오 음악이 항상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랑 점프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오른쪽만 하는 그랑 점프 왼쪽 별로 땡기지 않아. 어쩌면 정말 반대인 운동 그런 무용? 발레는 모든 게 약간 풀업이고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정답들이 있잖아요. 재즈는 반면으로 정답은 사실 없잖아요. 그냥 그 안무가의 느낌대로 그 춤을 추는 건데 발레는 다 풀업 이런 것들을 반면 재즈는 다 이렇게 쳐져야 되고 힘을 빼야 하는 그런 동작들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저는 기계체조 습관들이 나오는데 발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걷는 것도 동작들이 다 이어서 걷는 거잖아요. 모든 스텝의 과정들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재즈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계속 막 너의 느낌대로 추면 돼 라고 하시는데 나의 느낌이 도대체 뭔지 저는 일단 모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게 저는 좋거든요. 제가 독학으로 했던 작품들은 그 감자티랑 오로라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완성을 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그 작품 반을 듣고 있어요. 지금 키트리를 배우고 있는데 저희 선생님이 매번 너무 건강하게 춘다고 작품반을 듣고 또 배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제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바나 센터 순서들을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센터보다. 근데 지금은 제가 바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대충 할 때도 좀 많긴 했었는데 지금은 그 작품을 배우면서 바 있을 때 잘하자. 이것도 제 전 그 첫 번째 발레 Q&A에서 언급을 이제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운동을 하던 그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지 그 관련된 선수나 사람들, 공연, 대회 이런 것들을 진짜 안 보거든요. 제가 기계체조 선수 생활을 했을 때도 올림픽도 심지어 안 봤거든요. 기계체조 선수들도 잘 몰랐었어요. 발레도 마찬가지로 발레 하는 건 좋아하지만 사실 발레 공연은 저는 단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대표적인 그런 백조의 호수나 아니면 호두까기 인형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하죠. 너무 운동이 됩니다. 이게 발레는 정말 안 쓰는 근육이 없거든요. 정말 그 섬세한 근육마저 자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한 대가제부터 힘이 빠져 있어서 이미 죽어있어. 집에 가야 돼. 레오타드들은 발레시모랑 그리시코가 가장 많아요. 이게 지금 그리시코거든요. 스커트들은 발레시모랑 이 플로라 이렇게를 가장 많이 샀었는데, 발레시모 스커트들은 그 밴드가 좀 퍽퍽한 편이거든요. 스티칭 밴드가 아니어서 저는 좀 불편해서 당근으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스커트보다 바지가 훨씬 더 많이 손이 가서, 제가 처음에는 그 블락 헤리티지를 신었었는데 지금은 뭐 신더라? 게이놀 까먹었어. 제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게이놀이 아마 절대 안 무너지는 걸로 되게 유명할 것 같은데 가격이 헤리티지 거의 2배였어요. 그 헤리티지가 아마 제가 7만 원대로 샀었는데 그 게이놀은 16만 원? 15만 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훨씬 더 비쌌는데, 이게 절대 안 무너진다고 하다 보니까 멀리 봤을 때는 돈을 아끼는 거겠죠. 그리고 게이놀은 앞에 그 쿠션이 달려서 오거든요. 그래서 훨씬 푹신푹신하고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그 헤리티지, 블락 헤리티지는 진짜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장 두꺼운 실리콘 파란색 토싱 있죠? 그거 4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고 했었는데 이번에 바꾸니까 확실히, 물론 토싱을 그래도 신어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두꺼운 토싱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산 실리콘 토싱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끼고 제 게이놀 토시즈를 신으면 이게 앞부분이 너무 꽉 조여서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도 진짜 빨리 오고 정말 다른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새로 토싱을 사기에는 너무 토슈즈를 안 신고 있어서. 그리고 게이놀이 훨씬 높아요. 이게 쿠션이 안에 있다 보니까 발목 힘이 없으면 저처럼 이게 계속 업을 쓰다 보면 조금 발목이 아플 때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때랑 먹동 발레리나, 여기가 제가 처음으로 발레를 배운 곳이고 한 선생님한테 정말 꾸준하게 지금까지, 그리고 발레 포레스트 이렇게 두 군데를 주기적으로 다닙니다. 발레 포레스트는 제가 개인 레슨을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거든요. 개인 레슨만 하다가 지금은 정말 많은 시간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거기에서도 정규반을 듣고 있어요. 서울 탄츠 이렇게 3군데에서 저는 발레 수업들을 듣고 있습니다. 발레는 지금 뭐 거의 전공생만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실력은 그만큼 안 늘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해도 거기서 거기야. 영어로요? Hi, my name is Rachel and I love ballet. 아무튼 사실 질문들은 좀 더 많긴 했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절대 아프지 않은 제가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ou in the next video. 아, 이게 영어로 하는 그 한마디도 되겠군요. 아무튼 bye.